오토바이가 내려오면서 불박차는 멈췄어요. 오토바이는 보고 멈췄는데 오토바이는 멈추지 못하고 그냥 넘어지면서 불박차 운전자는 아니 오토바이가 천천히 와야죠. 살짝 내리막길인데요. 거기를 그렇게 달리면 어떡해요. 그리고 저는 오토바이를 보고 멈췄단 말이에요. 멈췄는데 오토바이 저를 못 보고 뭐 사고 났으니까 오토바이가 100% 잘못한 거죠. 이렇게 주장하는데 보험사에서는 아니에요. 100대 0은 아니에요. 자동차는 바퀴가 4개 달렸죠. 오토바이는 바퀴가 2개 달렸습니다. 작은 차는 좀 보호해줘야 됩니다. 약자 보호의 원칙에 의해서 불박차에게도 잘못이 일부 있습니다. 불박차에게도 10 내지 20% 잘못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번 사고의 과실비율은 과연 몇 대 몇일까요? 불박차 운전자는 가다가 여기에서 오토바이를 보고 멈춥니다. 멈췄는데 오토바이 운전자는 지금 모자이크가 돼서 잘 안 보이지만 땅을 보고 있었어요. 땅을. 운전할 때 앞을 봐야죠. 근데 여기를 보고 고개를 숙이고 그러다가 뒤늦게 시선이 밑으로 가 있습니다. 앞을 봐야죠. 앞을 못 보면 이렇게 사고가 나는 겁니다. 만약에 다른 차들이 하나도 없다. 넓은 운동장이다. 그러면 밑을 보면서 운전해도 돼요. 그런데 옆에 차들이 서 있죠. 차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죠. 그런 곳에서 내리막길에서 특히 이렇게 볼록 있는 데서는요. 속도를 줄여야 돼요. 거울이 있으면 거울 한번 보고 가야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야 확보 안 되는 곳에 저 볼록골이 다른 쪽을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오토바이는 거울도 안 보고 빠르게 바닥을 보면서 내려오다가 사고 났습니다. 불박차는 오토바이를 보고 멈췄고요. 여기서 아니 오토바이가 빨리 내려오면 오토바이한테 조심하라고 빵! 크락션 올려줬어야지. 그거 안 했으니까 불박차 잘못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상대차 오토바이 내려오는 거요. 여기서 보이죠? 당연히 오토바이도 나를 보고 가겠지 생각하면 나는 멈춰주는 거 말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빵 해주지 못한 것을 불박차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약자 보호 원칙 그런 거 없습니다. 오토바이도 자동차랑 동급이에요. 바퀴 4개, 바퀴 2개, 바퀴 4개가 세다? 그렇게 생각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고 100대 0이 되겠죠. 하지만 한 가지 더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요 파란 차와 요 흰색 차, 요 가운데, 요 도로에 가운데 금을 거보는 겁니다. 선을. 마음속의 중앙선. 중앙선을 거서 중앙선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만약에 그걸 침범했다 그러면 이쪽은 오토바이 공간인데 왜 거길 침범했느냐? 그것이 꼬투리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딪힌 점이 어딘지를 확인해야 될 텐데요. 다행히 사고 직후에 찍어놓은 사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게 불박차고요. 요 옆에 공간. 이쪽으로 요 사고 난 상황에서 다른 차들이 이쪽으로 지나다녔대요. 자동차들이 지나갈 수 있으면 오토바이도 당연히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죠. 만일 요 차가 가상의 중앙선을 살짝 물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토바이가 앞만 봤으면 당연히 옆으로 쭉 지나가고 자동차 앞으로 가고 충분히 교행이 가능했던 상황입니다. 오토바이가 첫째, 앞을 안 보고 왔고요. 둘째, 빠르게 왔어요. 그리고 불박차가 오토바이 길을 완전히 막은 것도 아니에요. 자동차들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 공간을 두고 천천히 가다가 오토바이 오는 걸 보고 바로 멈췄는데 오토바이는 앞을 못 보고 그냥 와서 부딪힌 거예요. 이럴 때 불박차에게 잘못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럴 때 약자 보호 원칙? 약자 보호 원칙은 원칙적으로 없는 겁니다. 한쪽은 잘 보호하다가 멈췄고 한쪽은 보지 못해서 부딪혔고 불박차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이젠 없죠? 그렇습니다. 이번 사고는 앞을 보지 않고 빠르게 내려왔던 오토바이의 100% 잘못이어야만 되겠습니다.